네, 오늘 모신 분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사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4% 이상 올랐고, 그렇죠. 오늘 한국 증시 참 좋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망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무슨 악재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기대했었던 반도체에서는 이제 좋았습니다. 반도체 솔직히 인공지능 쪽 좋았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대보다는 좀 미진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까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나갈 때 우리는 한쪽으로 상승을 올려낼 자금이 없어서 이쪽 거 팔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좀 비참한 현실이지 않나라는 조금 글로벌 시장 대비 당장 지금 옆집 일본 대비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했었던 대비해서는 시장이 좀 안타깝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반도체 쪽,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한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점, 지수 종목 전층의 업종 내에서는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조금 대응도 전망도 어려웠었던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힘듭니다. 네. 시장. 난 우리가 자꾸 중국 증시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중국 증시 보니까 심천은 4.47%, 네. 거의 4.5% 빠지고 맞습니다. 상해도 2.7% 정도 네. 빠지고 홍콩도 한 2.5%. 중국 증시가 오늘 아주 악재가 있었죠? 그렇죠. 중국 자체에도 악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싸움을 하는데 미국이 반도체로서 새롭게 손을 잡아준 것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면서 일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일본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주주환원과 관련된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밸류를 찾아갔잖아요. 우리도 참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좀 팽팽한 신경전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돼서 한국을 아시아 증시로서 함께 편입해서 보는 경향에 대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점과 중국의 안 좋은 점을 상쇄하는 효과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그렇다고 따지면 이것은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좀 올 한 해 증시를 좀 짚어볼 수 있을 만한 지수 자체로는 썩 재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오늘 좀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동결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더 쏟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한국 증시 그래도 어쨌든 호재, 미국의 그 반도체발 호재로 오른 주식들도 있었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엔비디아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사람들마다 오늘 참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삼성전자 지수도 억울했던 부분도 지수가 좀 무겁다라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되니까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갈 때 좀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HBM3라는 것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삼성전자가 그 하이닉스를 누를 정도의 어떤 HBM 이쪽에 대한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갈 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뜨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종가가 이렇게 끝나는 거는 밑꼬리도 달리지 않은 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기관 너희들 싸움 지수가 무겁다 이런 것들로 핑계댈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랫단 종목에서는 확실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XL 관련주들이라고 해가지고 엑시콘, 네오셈, QRT 뿐만이 아니라 샘 울트만 관련돼 가지고 방한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거기에 IT 인공지능과 관련된 장비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칩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장비주들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든가 BI 매트리스,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가 거래 정지되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종목들로 좀 확산되어 가면서 이쪽 CXL 인공지능
이쪽은 확실히 좀 자기의 강한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단에서 후발주자로 쫓아가면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좀 확산되려고 하는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뭐 SFA 반도체라든가 오늘 GST라는 종목도 세정장비 쪽에서도 확실하게 좀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 온기가 그 다음 타자로서 준비하려고 했었던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기대감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반도체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은 오늘 정말 급락이 나와버렸죠. 네네. 제가 나올 때면 날마다 오래연록한데 지난주에 LNF 실적 발표했어서 마음이 힘들었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 쪽이 뭘로 턴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를 썩 좋게 보지 않는 제 입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근데 2차 전지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의 가격대인 거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재 시각을 오늘 이 하루는 모든 악플과 두드러 맞다 하더라도 제 본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2차 전지를 안 좋아해요? 저는 얼리 어답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오랫동안 하는 걸 기다리는 것을 제 성격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충전을 3시간 기다리고 충전소를 따로 찾아가야 돼서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서는 2차 전기차를 탄다는 것은 상당한 미래의 일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에코프로 BM으로 기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30만 원에서 60만 원 찍으려고 58만 원까지 갔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를 공격하는 숏 커버, 숏 스키즈 때문에 갔다는 것을 다 인정해서 밸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꼭지를 찍었던 이 하나의 첨탑은 빼놓고 본다라는 것을 또 전제로 말씀드릴 때 그때 제가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공매도와 세력을 싸워서 이렇게 시총이 큰 것을 숏스퀴즈를 만들 정도로 수급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 자금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지금 2차 전지를 번갈아 가면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번갈아 가면서 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애라면 콜만 먹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콜만 먹지 않을 겁니다. 풋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이 어느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풋을 치는 명분이 거의 다 쏟아져 나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 이제. 진짜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충전소 인프라도 안 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많을 거기 때문에 포드 이런 데서 지금 당장 생산 줄였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연료 내연기관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생산을 수요단이 1차 어얼리 어답터들이 할 수 있는 수요단은 가져갔고 가격 면에서는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턴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어떠한 시그널들이 오늘 좀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매도로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매도 클라이막스로 갈 때 분할 매수해서 가격 낮추는 전략 그 첫 번째 시그널이 저는 이번 주에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 눈높이가 0.6달러 정도로 보이거든요. 작년에 1.07이었나요? 제가 전문기가 그럼 0.6이면 반토막 정도 되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때 깨져서 그것을 찍고 올라오는 파동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을 전제로 기술적으로만 물타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게임을 하는 애들도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매도만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턴을 한다면 턴을 할 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을 염두에 둔 채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영역으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럴 때는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수량을 늘린다라는 정책으로 제가 만약에 현재 1억이 있다면 모든 언제나 이렇게 고가에서 많이 손실이 난 종목들이 언제나 고객분들이 저한테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익이 많이 났었을 때 함차장 나 돈 많이 벌었는데 돈 벌어줘라고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계좌가 마이너스 70%일 때 저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잔고가 1억 기준일 때 3천만 원은 더 투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금을 갖다가 수량을 주식 두 배로 수량을 늘린다. 늘린다라는 전략으로 밑에서 사시고 올라오면 일정 부분 매도하시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는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2차 전지가 어려운 것이 에코프로와 지금 당장 에코프로 BM의 위치가 달라요. 에코프로가 사실 먼저 깨져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오늘 노골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60만 원이 살살. 네. 아니요, 이제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가 아셔야 됩니다. 60만 원이 사실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생명선이었는데 그것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는 어떤 나오는 뉴스들이 더 커입으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올 수 있는 저한테 일자 매도선이 나왔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거 저점 잡는 방법 유튜브 트레이딩 많으니 이제부터는 2차 전지 섹터가 좋다는 뉴스도 보실 필요 없고 나쁘다라는 뉴스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빠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증권사 리포트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오늘 에코프로 BM도 적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쏟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이 투매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방향을 잡게 된 것은 세력의 의도다. 뭐 세력의 의료도 있고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섹터이자 트럼프 집권 시기에 테슬라 상장 폐지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오하이오주에서 1, 2, 3등이었을 때 트럼프가 1등이고 2등이 경선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포기했으면 되는데 포기하고 나서 이 헨리로 갈 수도 있었던 분위기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로 분위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전기차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철저한 기술적 대응으로만 호재, 악재 이제 이까지 온 상태에서는 뭐 업황 밸류 이런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나올 악재 뉴스는 저는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술적 대응만 하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마이너스 70% 관리하지 않습니까? 할 때 첫 번째 물타기하는 저는 기술적으로는 ADX를 본다라는 것을 한 3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DX를 통해서 물타기 10%, 20% 수량을 늘려나가는 ADX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좀 보여줘 봐요. 이거 성공 사례로 그러면 말씀을 드려 실패 볼까요? 사례도 잘 안 되는 것도 네. 알려주면 좋죠. 성공과 실패. 성공 사례로 말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이 되게 비겁한 것이지만 사례를 드릴 때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DX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추세예요, 추세. 그래서 ADX 실제로 보시면 이거 HTS마다 다른데 HTS에 가서 실제로 ADX가 이게 주황색 선으로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여기가 ADX인데 ADX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초록색 선이 다른 거는 지울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초록색 선이 ADX라는 것이고 저는 변경을 합니다. 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DI, 빨간색이 플러스 DI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DI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가려고 가는 힘.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정확한 의미는 공부하시면 30분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라는 것은 상승하려고 하는 힘 정도로만 표현을 할게요. 초록색 선은 추세예요. 그러면 지금 기아를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쪽 2022년 9월 달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DI가 강하죠. 이게 기준선이 40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마이너스 DI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세는 마이너스 DI는 멈췄어요. 빼려고 하는 힘은 멈췄는데 추세는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변곡점이 나오냐면 이 추세가 꺾일 때 변곡점이 나오는데 워낙 강해서 이 추세를 보는 기준점이 40이거든요. 워낙 강해서 40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는 이게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를 변곡점이라고 보냐면 42에서 이 마이너스 DI가 추세를 지금 막 마이너스 DI가 빠지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초록색 선은 추세예요. 빠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면 추세를 더 끌고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그널은 빠지려고 하는 힘보다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야 돼요. 추세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빠지려고 하는 힘은 좀 줄어들었구나라는 시그널이 먼저 떠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ADX 라인 아래쪽으로 데드크로스 나는 그렇죠. 것처럼 그게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MDI가 그렇죠, 맞습니다. 내려오는 모습, 이때가 바로 물을 타는 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후에 마이너스 DI가 돌아서야 돼요. 마이너스 DI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마이너스 DI가 돌아서야 되고, 그래서 이때 보면 좀 착시 효과가 있지만 마이너스가 DI가 돌을 때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는 이 추세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안에서 빠지려고 하는 추세의 힘은 바뀌었구나라고 했는데 한번 뻗쩍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는 그 뉴스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의 뉴스 이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설 때 이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돌아서는 요점이 있잖아요. 이제는 플러스의 힘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DI와 플러스의 힘이 바뀌는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의 종가가 앞서 있었던 마이너스 DI가 ADX를 깨고 내려가는 그 점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 골든 크로스, 마이너스 DI와 플러스 DI가 골든 크로스 나는 이날의 종가가 첫 번째 시그널이었던 마이너스 DI가 ADX를 데드 크로스 나는 점보다 위에 있다면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물타기를 들어갈 수 있는 시그널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네. 여기에는 참고 보조지표로서 참고만 하자. MSCID 오실레이터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에코프로는 아직 마이너스가 뒤에 있으니 첫 번째 시그널로 보는 것이 이 마이너스 DI가 ADX를 깨고 내려가는 날 여러 가지 변수들과 봉 길이도 보셔야 되고 오실레이터도 보셔야 되는데 그날 10%에서 20% 정도는 물타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황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물타기 하는 스킴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물타기 전략에서 그 수량 확대에 갈 때 10% 전략, 20%를 물타기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로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 기술적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네. 주식들이 있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2차 전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 반도체 세물 투머니 돌아가신 방한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또 계속 갈까 너무 극점을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짧게 왔다가 회의만 하고 그리고 갈만한 주식들이 확 가서 이제는 다음 주자를 찾을 때 이렇게 뜨겁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쫓아가기가 어려운 영역으로 접근해 버렸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극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올라간 좀 좋습니다. 사세요. 뭐 떨어졌습니다. 파세요. 이럴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이 이럴 때 차라리 제약바이오가 기술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레오캠바이오가 오늘 반등을 줘야 됐어야 되는 자리에서 딱 반등을 줘서 요즘 참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제 동료들한테 말하면 많이 공감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목명을 가리고 차트만 보고 대응하면 차라리
대응이 애정, 쉽습니다. 이 사적인 감정 네, 배제하고 맞아요. 이게 반도체니까 더 할 것 같아서 뭐 이거는 뭐니까 없던 업종이니까 이제는 이런 모든 사적인 감정을 다 떼버리고 종목명 가리고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게 더 쉽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근데 기술적 대응이 따박따박 맞아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이오 섹터이지 않나 좀 쉬워 보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자, 내일장 네. 어떻게 대응할지 체크 포인트 한번 좀 짚어봐 주죠. 소액 소형주들이 확실하게 좀 대응하기 편한 시장이고 뭐 지금 미국장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역사적 신고치 이러고 있으니 천수답으로 미국장이 빠지지는 않기를 좀 바라 보고 있어야 되는 시장 속에서 확실히 작은 뉴스 테마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가 보다 할 때 사실 지난주에 반도체를 샀어야 되는 기간이었지만 떨어질 때는 잘 안 보잖아요. 그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조정을 주고 있는 테마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는 아직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따라서 소형 테마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오르면 오를 수 있는 테마들이 뭐 6G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 이런 테마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 놓쳤네 이러지 마시고 소형주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기회를 갖고 이렇게 좀 조정을 제가 지난주에 각도 분석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나의 타이밍에 오는 종목들의 타이밍을 조정을 줄 때 산다라고 하시면 지금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명 가리고 이거 사도 될 것 같은다는 종목들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은 시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크고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네.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을 해보자.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참 나쁜 말이어서 제가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고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음번엔 더 가치 있는 많은 이야기들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떤 아픔이 있냐면요. 어떤 학생터를 깊이 말했는데 그게 추세가 깨져 내려가면 차라리 적당히 얘기할 걸. 장이 좋을 땐 제가 어떤 한 섹터에 있을 때 되게 깊이 있게 막 말씀을 드리는 걸 즐겨하고 그 안에서 잘 안 되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AS를 해드리는데 지금 시장은 뭐 바이오 반도체 이거 순환 매장이고 업종을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런 시장이 올 때 저의 타이밍이 올 때 제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